세종의 며느리 세자빈과 궁녀, 그들만의 사랑. 궁궐, 여성의 동성애. 세종의 장자는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 이양이었다. 어머니는 소원왕후 심씨였다. 세자 이양은 매우 독특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두 차례나 부인이 폐출당했다. 여기서 당했다고 한 것은 본인의 의지로 부인을 폐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종에 의해 폐출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은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며느리를 2번이나 내쫓은 것이다. 세종은 아들의 부부 관계까지 간섭을 한 임금이었다. 이는 현군으로 불리는 세종까지 여인의 궁중 암투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세종, 세자빈을 폐출하다. 첫 번째 세자빈 김씨는 세자의 총애를 얻기 위해 대궐에 흉물을 들여와 세종의 미움을 받았다. 김씨를 누대에 걸친 명가의 딸이라고 간택하여 세자빈을 삼았더니 뜻밖에도 김씨가 미혹시키는 방법으로 압승수를 쓴 단서가 발견되었다. 과인이 듣고 매우 놀라 즉시 공인을 보내어 신문하게 하였더니 김씨가 대답하기를 시녀 호초가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므로 곧 호초를 불러들여 친히 그 사유를 물으니 호초가 말하기를 지난 겨울에 세자빈께서 여인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술법을 묻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나 주변께서 강요함으로 두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였다. 과인은 이 말을 듣고 즉시 김씨를 불러다가 친히 사유를 물으니 일일이 자복하였다. 슬프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김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어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하니 왕궁 안에 용납할 수 없어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세종이 세자빈 김씨를 폐출시키면서 내린 교서이다. 기이하게 세자빈 김씨는 국혼을 올린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을 무렵 뱀의 정액가루를 구하여 수건에 차고 다니는 기행을 벌였다. 세자빈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은 노회한 궁녀들이 순진한 세자빈을 사주하여 벌어진 일일 것이다. 두 번째, 세자빈 봉씨의 사건. 세자 이양은 김씨가 폐출되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이 여인이 동성애 사건으로 조정과 대궐을 발칵 뒤집어 놓은 봉씨였다. 지돌령 부사 봉효의 딸로 그가 창녕 현감을 지낼 때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사건은 세종 17년 11월 24일 동짓날 발생했다. 이날 세종은 왕세자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동지의 망걸례를 행한 뒤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세자와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았다. 사건은 그날 세자빈 봉씨가 거처하는 동궁의 내전에서 이루어졌다. 구중궁궐에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한밤중 궁녀 소상은 총총걸음으로 세자빈 봉씨가 거처하는 내전으로 들어갔다. 내전에는 세자빈 봉씨가 하얀 속저고리와 속치마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한겨울이었으나 방 안은 불을 지펴 따뜻했다. 빈궁마마 소인 대령의 싸웁니다. 소상이 병풍 앞에 앉아있는 봉씨에게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렸다. 며칠 전부터 봉씨가 노리게 옷가락지, 비녀 따위의 장신구를 선물로 보내주어 부담스러웠던 참이었다. 봉씨 앞에는 작은 소반이 있었는데 술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빈궁마마께서 술을 드시고 계셨구나. 소상은 세자빈 봉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권례에는 봉씨가 술을 즐겨 마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너희는 모두 지게문 밖으로 물러가라. 소상이 시중을 들 것이니 들어올 필요 없다. 봉씨는 소상의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시중 드는 궁녀들에게 명을 내렸다. 궁녀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려 대답을 하고 물러갔다. 소상은 봉씨가 궁녀들을 물러치자 가슴이 철렁했다. 소상이 고개를 들어 봉씨를 쳐다보았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오늘은 명절이니 내 너에게 친히 술을 내릴 것이다. 봉씨가 비로소 소상에게 눈빛을 보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어찌 술을 내가 너와 정을 도타이 하기 위해 주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마시거라. 송구하오나 소인은 감히 마실 수가 없사옵니다. 마시라 하지 않느냐?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찌 사양을 하느냐? 봉씨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쌍은 봉씨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소반의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동짓날은 팥죽을 먹고 며느리가 시집 어른에게 버선을 지어 바친다. 이는 풍년을 빌고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풍속이었다.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는다. 이날 대궐에서도 팥죽을 먹고 푸짐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밤에 술을 마시는 것은 법도에 벗어난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이미 깊은 밤중이 아닌가. 소쌍은 봉씨가 강압을 하듯이 번화하자 향내 가득한 백화주를 3잔이나 마셨다. 그러자 은은하게 취기가 돌았다. 오늘은 나와 같이 자자꾸나. 동짓날인데 혼자서 자려니 왠지 무섭구나. 소인이 어찌 마마와 침소에 들 수 있겠사옵니까? 분부 거두어 주십시오. 소쌍이 당황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공연히 어려워하는구나. 여자끼리인데 무슨 상관이냐? 소인은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괜찮다. 아래 것들에게 명을 내려놓았으니 들어올 사람도 없다. 봉씨는 웃고 있었으나 눈에서는 서리빨이 내리고 있었다. 내명부의 왕비에 이어 2번째로 지위가 높은 세자빈 봉씨였다. 소쌍은 봉씨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병풍 뒤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동성애는 같은 성, 즉 동성을 성애의 대상으로 하는 행동 혹은 그러한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동성애의 기원은 뿌리가 깊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미 나타나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동성애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동성애는 사피즘, 레즈비어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의 여류 시인 사포와 출생지인 레스보스 섬의 이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쌍을 속히 데려오라. 봉씨는 그날 이후 소쌍을 항상 곁에 두었다. 세자 이양은 어찌된 일인지 부인 봉씨를 찾지 않았다. 세자와 봉씨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안 세종이 세자를 불러 부인을 박대하지 말라고 명을 내렸다. 세자가 비로소 봉씨의 침소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봉씨는 세자와 같이 지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궐은 오랫동안 새손이 태어나지 않아 상하가 근심을 하고 있었다. 세종은 크게 기뻐하면서 봉씨를 봉궁전 교태전에 들어와 있게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세자빈 봉씨는 유산을 했다고 하여 대궐이 발칵 뒤집혔다. 세자는 또다시 그녀를 멀리했고 그녀는 소쌍과 가깝게 지냈다. 그러나 소쌍은 봉씨가 중궁전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권승희의 처소에 있는 사비 단지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소쌍은 어디 있느냐? 소쌍을 속히 불러오라. 봉씨는 눈에서 불이라도 뿜을듯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봉씨는 소쌍이 한시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마구 역정을 냈다. 소쌍은 궁녀들에게 끌려와 봉씨 앞에 꿇어 앉으라고 했다. 너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느냐? 소쌍을 본 봉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소인은 권승희 처소의 단지와 일하고 있었습니다. 닥쳐라. 권승희 처소에는 내가 왜 가느냐? 권승희가 세자 저하의 총애를 빼앗아가는 사악한 계집인지 몰라서 그 여종과 친하게 지낸단 말이냐? 내가 나에게 죽고 싶은 것이냐?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너를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하찮은 미물처럼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봉씨는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다.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어찌 그러겠사옵니까? 소쌍은 봉씨가 울자 당황하여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봉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웃었다. 소쌍은 봉씨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대식은 은밀하고 남몰래 이루어지는 것인데 봉씨는 광포할 정도로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빈궁마마께서 내가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불호령을 내리시니 어떻게 하니? 소쌍은 친하게 지내는 단지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나
단지라고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 없었다. 단지는 세자의 후궁인 권 승희의 여종일 뿐이었다. 빈궁을 당장 폐출시켜라. 봉씨의 이야기가 단지에게 들어가면서 궁중 암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권 승희는 세자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단지로부터 소쌍과 봉씨가 대식을 한다는 말을 들은 권 승희는 이 사실을 은밀하게 세자 이양에게 고했다. 그녀는 정실인 세자빈 봉씨를 대궐에서 몰아내기 위해 중궁전의 나인에게도 은밀하게 알렸다. 내가 빈과 같이 잔다는데 사실이냐? 하루는 세자 이양이 분노하여 소쌍에게 물었다. 소쌍이 깜짝 놀라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세자 이양은 별다른 추궁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전처인 세자빈 김씨가 세종에게 폐출되었기 때문에 봉씨의 일이 알려지면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대궐에서 쫓겨난 김씨에게 측은지심을 갖고 있던 세자 이양은 두 번째 부인인 봉씨마저 대궐에서 쫓아내고 싶지 않았다. 대식을 하다가 걸리면 처음에는 곤장 70대, 두 번째는 100대를 때렸다. 그런데 이양은 소쌍이 대식을 했는데도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세종 때는 궁녀들의 대식이 폭넓게 퍼져 있어서 세종이 개탄을 하기까지 했다. 봉씨와 소쌍의 대식은 거의 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결국은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 소쌍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봉씨까지 불러서 조사했다. 빈궁마마께서는 지난 동짓날에 저를 부르신 뒤에 남녀가 교합하는 것처럼 희롱했습니다. 소쌍이 두려움에 떨면서 세종에게 고했다. 너는 당하기만 했다는 말이냐? 서로가 환해했습니다. 소쌍의 자백에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는 대경실색했다. 네, 어찌 그런 짓을 하였느냐? 세종이 봉씨를 끌어 엎드리게 하고 서리빨이 내리는 목소리로 추궁했다. 소쌍의 말은 거짓입니다. 봉씨는 펄쩍 뛰면서 대식을 한 것은 소쌍과 단지라고 진술했다. 세종은 소쌍과 단지뿐 아니라 세자까지 불러서 조사했다. 세자도 봉씨와 소쌍의 대식을 인정했다. 참으로 비루한 일이다. 빈궁을 당장 폐출시켜라. 세종은 대노하여 며느리 봉씨를 대궐에서 내쫓았다. 이때 봉씨의 나이는 꽃다운 23세였다. 이후 세자양은 권 승희와의 사이에서 세손운날 단종을 낳았다. 권 승희는 세자빈으로 승격했으나 출산한 지 7일 만에 숨졌다. 세종, 세자, 그리고 세자빈.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세종조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어린 나이에 세자빈이 된 봉씨는 궁중 법도를 익히며 궁중 생활을 해나갔다. 시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는 세종이었고 병약한 남편은 학문을 좋아하여 집현전 학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세자는 세종의 눈치를 보느라 밤에도 학문에 전념할 뿐 세자빈의 처소를 잘 찾지 않았다. 세종이 봉씨를 세자빈의 책봉한 지 4년 만에 폐출시키기로 결심하고 도승지 신인손과 동부승지 권채를 사정전으로 불러 한탄하는 대목에서 이들 부부가 반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김씨는 정말 어리석고 못나고 총명하지 못하여 이를 꾀하고 봉씨를 간택했는데 뜻밖에도 세자가 친형한 이유로 금슬이 서로 좋지 못한 지가 몇 해나 되었다. 내가 중궁과 항상 가르치고 타일러서 그 후에는 세자를 대하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되었지만은 비록 부모일지라도 침실의 일까지야 어찌 자식에게 다 가르칠 수 있겠는가. 세종은 두 부부가 금실이 좋지 못한 것이 몇 해나 되었다고 밝히고 자신이 타이른 뒤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여 그 원인을 봉씨에게 돌리고 있다. 세종은 세자에게 후손이 없는 것을 근심했다. 그는 동궁전의 내시나 상궁을 불러 세자 부부가 동침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묻는다고 했다. 세자가 후사가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 좋은가? 세종은 동궁전의 내시와 상궁이 세자가 세자빈의 처소를 찾지 않는다고 하자 집현전 학사 허조를 불러 상의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명문가의 덕 있는 규수를 잘 골라 뽑아서 궁에게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후사를 이을 길을 넓히도록 꾀하는 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호조가 아뢰었다. 세종은 3명의 승희를 뽑아 동궁에 거처하게 했다. 이때 훗날 단종을 낳고 상고로 죽은 권 승희도 대궐에 들어오게 된다. 세자 이양은 세자빈 봉씨보다 승희들을 더 총애했다. 봉씨는 세자가 승희들을 총애하자 가슴속에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다. 어쩌다가 세자가 찾아오면 떠날까봐 무심초사했다. 봉씨는 세자가 오로지 자신만을 사랑해주기를 바랐다. 세자 저하께서 권승희를 총애하여 공주를 낳았으니 머지않아 원손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봉씨는 세자가 자신을 버릴까봐 울었다. 세자빈 봉씨는 심성이 여린 여자였다. 한 남자의 사랑을 간절하게 바랐으나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가 있었다. 봉씨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팠다. 그녀는 밤마다 세자를 기다리면서 울었다. 때로는 소리를 내어 울어 궁녀들이 수군거리기까지 하고 세종의 귀에 들어갔다. 내가 매우 어리석다. 내가 세자의 빈이 되었으면서도 자식이 없어 상하가 근심하였다. 다행히 권승희가 자식을 두게 되었으니 인지상정으로서는 마땅히 기뻐할 일인데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니 괴이한 일이 아닌가? 세종이 소원왕후 심씨와 함께 봉씨를 불러 타일렀다. 봉씨는 세종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세자 이양에게는 유모가 있었는데 병으로 죽자 소원왕후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종을 세자빈에게 보내주었다. 여종은 세종과 소원왕후가 총애하던 궁녀였다. 봉씨는 여종과 금세 친해졌다. 여종은 세자 이양이 입던 옷을 봉씨에게 얻어서 새로 바느질하여 자신의 부모 옷을 만들어 사가에 내보냈다. 그러자 세종이 이를 알고 대노하여 봉씨를 꾸짖었다. 봉씨는 고개만 숙일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 무렵 세자빈 봉씨의 낙태 사건이 터졌다. 봉씨가 잉태를 했다고 하자 세종과 소원왕후가 크게 기뻐하여 세자빈 봉씨를 중궁전에 와서 거처하게 했다. 그러나 봉씨는 중궁전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스스로 유산을 했다고 했으나 흔적이 없어서 세종은 봉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심하게 꾸짖었다. 실록에는 이 부분이 세종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세자빈 봉씨가 스스로 낙태를 했다고 말하고 단단한 물건이 형태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라고 말하여 놓은 여종을 시켜 들어가 보게 했더니 이불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세종은 봉씨의 잉태가 거짓말이라고 엄중하게 질책했다. 그러나 세자빈 봉씨가 당장 통통이 난 거짓말을 이처럼 천연덕스럽게 할 리는 없다. 이는 세자빈 봉씨를 모해하려는 세력의 음모였다. 세종을 충격에 빠뜨린 동성애 사건. 봉씨의 동성애는 세종시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 봉씨는 폐출되어 자살했는데 이후로 여러 야사가 전해진다. 야사의 내용은 봉씨의 친정아버지 봉여가 딸이 폐출되어 쫓겨오자 수치스럽다고 자살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봉씨가 거절하자 목을 졸라 죽인 뒤에 자신도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록에 의하면 봉여가 죽은 것은 봉씨가 폐출되기 3개월 전의 일이고 봉여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세종이 봉씨를 친정에 보내 간호하게 한 기록이 있고 봉여가 62세로 죽자 하루 동안 정사를 보지 않았다는 기록까지 있다. 그러므로 폐세자빈 봉씨는 부친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자살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봉씨는 사대부 명문가의 규수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18세가 되자 세자빈이 되어 궁궐에서 살게 되었다. 세자빈이라고 하지만 궁중법도는 엄격했고 하루하루가 바늘방석 같았다. 이때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세자 이양은 승리들에게만 마음을 주고 봉씨를 돌보지 않아 그녀는 우울한 날을 보냈다. 봉씨가 대궐에서 크게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기록이나 내시나 유모의 종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던 것을 보면
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도 있다. 조울증은 흥분 상태와 우울 상태가 번갈아 나타난다. 봉씨가 지엄한 대궐에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거나 내시들에게까지 유별나게 친절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는 것은 울증이고 내시에게까지 친절한 것은 조증의 특성인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조울증에서 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하는데 봉씨의 자살설까지 참작한다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조선시대 여자가 왕비나 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언뜻 영광과 부귀의 길을 약속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조선조 말기에 이르러 안동 김씨가 60년 동안이나 외척 세도 정치를 했으나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외척이 세도를 누린 것은 지극히 짧고 말로가 좋지 않았다. 왕비나 세자빈의 삶도 겉보기처럼 화려하지만은 않았다. 나라에서 축첩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서 사대부들도 1첩, 2첩을 거느리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다. 조선의 왕은 왕비 외에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고 승은을 기다리는 궁녀가 대궐에 500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왕의 여자들이고 세자의 여자들이었다. 왕비나 세자비는 혼례를 올릴 때는 신데렐라가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왕이나 세자에게 잊혀진 여자가 되어 외롭고 쓸쓸한 궁교의 나날을 살아가게 된다. 왕비와 후궁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져 종종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있다. 그들이 부부의 모습을 보일 때는 국가적인 행사나 의전 때뿐이다. 그러므로 많은 왕비와 세자비는 철장 속에 갇힌 새처럼 우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순종적인 여자라면 감수하면서 살지만 자유분방한 여자에게는 지옥이었고 탈출구가 필요했다. 이러한 탈출구 중 하나가 대식이라고 부르는 궁녀의 동성이었다. 예전부터 궁인들이 혹 족속 친척이라 핑계하여 여염의 어린아이를 궁중에 재우고 혹 대식을 핑계하여 요사한 여승이나 친한 과부와 안팎에서 교통합니다. 영조 3년 지평 조현명이 올린 만원소에 있는 내용이다. 궁인이 자기들끼리 서로 부부가 되는 것을 대식이라고 하는데 서로 매우 투기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궁녀들이 서로 배우가 되는 것을 대식이라 한 것이다. 경조 때의 실학자 이규경이 지은 오주엽 문장전상고에 있는 내용이다. 이규경은 정조가 규장각을 열고 재능 있는 명사를 검서관에 등용하였을 때 유득공, 박제가 서희수와 함께 이른바 사검서로 불린 인물이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